국민에게 주어진 권한을 아낌없이 모두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8일 날 검찰 18 검찰 대학살이다 이런 평가 있었잖아요. 검찰 외 고검장급 인사.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 좀 해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주에 추미애 장관이요. 검찰의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에는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하. 검사 인사 규정에는 그런데 중간 간부의 경우 필수 보직 기간을 1년 동안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 7월에 인사가 난 이후에 6개월 만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대대적인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가 수사에 타격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 지난주에 인사한 직후에 국회에 나와서 검찰 인사의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은 후에 이런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체적인 인사안, 그러니까 개개 검사의 보직, 직위가 담긴 그런 구체안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재청권자로서는 대통령께 재청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외적으로 유출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설령 낸다 하더라도 특정한 자리 또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거나 아니면 인사의 기준에 대해서 또 인사의 범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지만 대통령의 인사 권한인 점에 대해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겠다 하는 것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있었던 검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이런 거였죠. 서울중앙지검장, 배성범은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저기 부산고검 차장검사,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저기 바다 건너 제주지검장, 그리고 윤석열의 오른팔 윤석열 총장을 보좌해오던 이원석 기조실장은 저기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여기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검사가 몇 명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3명. 근데 아마 다 바뀔 것 같아요.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 우리들 병원 특혜대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교체 유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 유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조국 비리 수사 지휘하고 있습니다. 교체 유력. 3명 싹 다 바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조 부장? 3명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연이어서 행해지는 검찰 인사의 특징은 한마디로 살아있는 권력수사팀은 공중분해하겠다. 공중분해하겠다? 예,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가령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같은 경우에는 직속 상관이 박찬호 대검 공공형사부장이에요. 그리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부장 산하거든요.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면 위에 상관들이 날아갔으니까 밑에도 당연하게 후속 조치가 될 거예요. 아하.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가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검찰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검사가 바뀐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판이다. 네,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령 기자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런 사안에 빗대기는 어렵습니다만 출입처가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출입처에서 있어왔던 일은 계속 후임자가 하거든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더더군다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존립 근거와 관련이 돼 있어요. 검찰의 존립 근거가 뭡니까? 거하게 척결이에요. 정의에 눈 감지 않는다라는 게 검사 선서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무력화하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또 누군가로 채우더라도 그 수사가 중단이 되겠는가? 예. 생각해 봐야 되죠. 예. 정 의원님. 두 가지를 좀 지적해야 되겠는데 먼저 추미애 장관이 아까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 개진할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는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검찰정법 34조 1항에 나와 있는 그 법안이 2003년도에 개정될 때 예. 소수 의견으로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검찰총장한테 의견을 개진할 기회만 주면 된다. 이게 소수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것이 얘기하는 바는 의견을 제대로 청취해서 협의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당시에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한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 취지를 완전 무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지금 이 정부가 자꾸만 하는 방식들이 뭐냐면 우리는 위법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온갖 편법을 하는 겁니다. 편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인사 규정에 따라 보면 예. 소위 중간 간부들, 차장, 부장 검사에 대한 임기를 1년 정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필수 보직 기간. 이번에도 또 직제 개편을 하면은 그러지 아니해도 된다. 이 규정을 이용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허허. 우리가 어떠한 규정을 만드는 것은 가급적 이 규정을 존중하지만 예.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위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계속하는 방식이 뭐냐면 편법을 쓰고 있다. 위법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과연 법무를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올바른 태도냐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자, 오케이, 알았어. 지금 정치 데스크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음 주 중에 있을 중간 간부들, 차장, 부장 검사들 교체될 것 같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너희들. 뭐 이제 이거 접수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김민지 기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도대체 뭐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자, 봅시다. 맡은 담당 부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2, 3부예요. 그런데 지금 검토되고 있는 안, 공공수사부를 축소하겠다. 세 축소하겠다. 곳에서 한 곳으로 축소가 검토되고 있고요. 여기에 수사팀이 인사조치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국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곳이 반부패 2부인데요. 이 반부패 수사하는 것도 4곳을 2곳으로 축소되는 것들이 검토되고 있고 역시 수사팀 인사조치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수사팀도 인사조치될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되셨죠? 그 다음 그래픽 주시죠. 그러면 이런 점이 논란인 거예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부 축소나 수사팀 인사 가능성 지금 점쳐지고 있다.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는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지금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조국 일가 수사 관련해서는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가 축소, 뭐 인사 조치 가능성 이건데 여긴 지금 여기서 뭐가 지금 걸려 있냐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등이 수사 대상이에요. 마지막 유재수 감찰 무마건 한번 보시죠. 동부지검 형사 6부에서 하고 있는데 조국 및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가 곧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싹 다 바꿔버리면 이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와해되지 않겠느냐,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인 것이죠. 우리 오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말씀하셨듯이 우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순진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검찰이 인사조치 된다고 해서 그 수사가 다 무마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하. 그리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어설프게 덧불여 하다가는 오히려 훨씬 더 큰 역풍을 받을 역풍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6곳의 인사 발령이 났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부장 역시 부산고검 차장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청와대 압수수색 갔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는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 표명은 할 수 있지만 이걸로 다 수사가 끝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2, 3부를 인사조치하기 위해서 공공수사부를 축소 검토한다고. 축소 검토. 올해가 무슨 해죠? 지금 곧 총선이 있잖아요. 예, 지금 4.15. 이미 내일부터 따지면은 사실 공직선거 90일 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검토 조항이 발생해요. 예비후보나 등록했고. 만약에 지금 공공수사부를 축소하게 되면은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은요. 소위 공안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 수사팀 만들어야 될 판이에요. 아이쿠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조 부장? 제가 예. 바로 그 점을 짚으려고 했는데요. 올해 총선이라는 전국 단위 선거가 빅 있거든요. 이벤트가 있죠. 그런데 정권에서. 이런 상황에서 공안부, 그러니까 공공수사부의 인원을 축소 축소한다. 검토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쿠야. 이거는 검찰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를 축소 검토한다. 야, 정말 국민들을
이건 바보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 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 수사부가 40명을 넘어선 것, 이게 이 정도 들어섭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예. 제가 2018년 1월 기사를 가져왔어요.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가 너무 많아서요.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신설됐어요. 이 기사가 예. 2018년 1월 26일자예요.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전 정권과 전 정권 수사할 때는 대폭 늘렸다가 현 정권 수사를 하니까 확 줄이고 김 빼고, 이게 정입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이분 수사 대상인데 지금 검찰 인사에 어떻게 보면은 인사의 틀을 잡잖아요. 누구를 승진시킬 건가, 누구를 요직에 배정할 건가, 이분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아하. 이게 도둑이 매드 능력이에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자, 추 장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의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는 추미애 당신입니다. 대통령이 힘을 바짝 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에 그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에 이어서 다음 주 중에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건데, 김민지 기자, 추 장관 의지가 대단하다면서요. 네, 정부 내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추 장관이 강도 높은 인사권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고위 간부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강도 높은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 개편 등을 포함해서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 그러니까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권한을 모두 합법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모두 쓴다고 보면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요, 한번 보시자고요. 문재인 정권 수사에 4중 봉쇄망을 지금 현 정부가 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검찰 수사팀에 대한 대학살이 이루어졌다라는 지적이 나온 인사가 지난 8일 수요일 날 있었죠. 두 번째, 그 다음 날 9일 날 뭐가 있었어요? 윤석열 징계를 검토하시오. 이낙연 국무총리 등등 여권 당정청에서 항명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3번, 지난 10일 검찰총장이 직속 수사팀을 꾸릴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시오. 특별 지시가 내려졌죠. 그러니까 직속 수사팀 설치를 이른바 차단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조치가 지난 10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찰 중간 간부급에 대한 인사가 언제? 다음 주 중에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1, 2, 3, 4. 4중 봉쇄망을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 한번 그래픽 보시죠. 이게요, 이 법조계에서는 실명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 쉽다? 쉽지 않습니다. 판사들, 검사들 실명으로 현 정부 들이댈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실명으로 추미애를 들이받고 나섰습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근데요, 밑에 한번 봐주셔야 돼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이죠.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점. 김동진 판사가 추미애 인사는 헌법 정신에 배치됩니다. 한 개인에 충성하는 것은 민주주의다? 아니에요. 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 정희도 대검 감찰 입과장 검사죠.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 찍어내고 검찰총장 허수아비 만들기 위한 인사. 가짜 검찰개혁입니다. 오늘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평론가 보시기에는 이 실명으로 지금 추미애를 들이받고 있어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실명으로 들이받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아하. 익명으로 해서 누군지 알 수 없는 것을 흘려서 검찰이 공경에 빠지거나 또는 법무부 장관이 공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명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는 저는 시스템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이 건전한 것이다. 오히려 건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도 부산지청에 있었던 공문서 위조 사건 왜 아직도 수사하지 않느냐,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쪽으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메시지 분명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또 내리겠죠. 그래서 지금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 아직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중봉쇄망 얘기 나와서 그런데 사중봉쇄망. 글쎄요, 공무원 집단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개인 사자를 쓸 수 있는 것이 통용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부당한 정보 조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인사 조치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단 해체라는 표현을 좀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공무원이고 21세기입니다. 군대 내에 사조직인 하나회 해체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사단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윤석열 징계 검토 지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고 징계 법령 찾아까지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법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법령을 찾아보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징계 법령 실제로 누구도 받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저는 수사는 결국 계속해서 차질 없이 갈 거라 봅니다. 예. 정의원님. 예. 김동진 부장판사가 어떤 분이냐면 어떤 분이에요? 김동진 부장.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네. 국정원 댓글 사건, 무죄 사건이 났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정직 2개월을 먹었던 아, 분이에요. 정직 2개월 예. 받았었어요? 오늘 그분이 얘기한 전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나온 것 말고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예.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겠어요. 아까 지금 조남관 그 동부지검장이 수사와 재판은 PR을 구분하면 안 된다. 이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예. 지금 상황이 검찰이 하고 그 법무부가 하는 것이 그러다 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이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인사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거예요. 헌법을 위반한. 헌법 정신을 위반했으면 지금 당장 지정을 해야 되죠. 네. 예.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권한을 강구하겠다. 다 쓰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 합법적 수단? 지금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가령 검찰 인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협의해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 검찰총장과 의논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말을 거역했다 이러면서 징계 검토를 지시한다? 이거는 법무부에서요 문자가 없을 문자가 된 거예요 지금. 아이고야. 자신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예. 그리고 이 지난주에 아마 정치데스크에서 여러 번 다뤘을 것 같습니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대로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 수사 제대로 하는 검사를 내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온갖 애를 쓰고 있다. 이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좌천됐을 때 추미애 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했던 말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한테요. 네. 예. 본인 말대로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뭐 얘기해봤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 정희도 대검 감찰 이과장의 실명 추미애 비판 내용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주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